오늘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은 인생 다큐를 추천해 드릴 건데 참 저는 요즘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롱뷰를 소개할 수 있어서 행복한데 오늘 원래 제목은 여러분 모두가 생존하는 법이에요. 제가 롱뷰를 읽을 때 이제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를 읽을 때는 이 다큐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본 거예요. 근데 제가 마침 이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이 다큐를 보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면서 지금 생각해도 그냥 행복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롱뷰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전형적인 인문학 서적이어서 사실 여러분 읽기가 쉽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특강 찍어드릴 거니까 같이 특강 보시면서 이렇게 오순도순 토론하면서 읽으면 읽기가 훨씬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은 진짜 전형적인 인문학 서적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을 위한 솔루션이 너무 많이 나와요. 진짜 뭐 대한민국뿐만이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이 책을 읽으면 솔루션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 전 세계 필독서인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읽기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책 좀 읽어보신 분들한테도 읽기 난이도가 중이고 책을 진짜 나는 한 번도 안 읽다가 이 영상을 보고 진짜 내가 한 10년 만에 책 처음 읽어보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상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롱뷰는 2025년 대국민 필독서고요. 그다음에 이제 퓨처셀프 인문학이고 전 세계 필독서입니다. 스타트리님께서 예전에도 좋은 댓글 한번 써주셨는데 이걸 발췌를 해주셨어요. 이 롱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장기적 사고는 희망의 엔진이다. 나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러나 무엇도 할 수 없다는 생각보다는 뭐라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싶다. 여기 지금 읽으면서 여기 소름 여기 쫙 여기 왔어. 여기 왔어. 진짜.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장기적 사고는 희망의 엔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이 장기적 사고라는 거는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버틀란트 러셀의 그 서양 철학사 첫 부분에 보면은 이게 civilized 문명화됐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이게 자주 인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기적으로 내가 욕망에 이끌려서 뭔가 당장 하고 싶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civilized 문명화됐다는 거는 어떤 장기적 목표 아래 장기적 생각으로 지금 이 행동을 참을 수 있다는 거를 문명화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죠, 여러분? 우리는 그럼 문명화된 건가요? 아닌 사람이 너무 많은 거고 저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한 번만 진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단 한 번이라도. 그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퓨처 셀프인 거예요. 퓨처 셀프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롱뷰는 여러분 진짜 이게 고차원적인 책이거든요. 왜? 이거는 단순히 퓨처 셀프가 아니라 세대를 뛰어넘은 장기적 사고를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전 세계 필독서입니다. 너무 좋죠,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퓨처 셀프부터 먼저 읽으시는 거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여러분 퓨처 셀프는 2023년 대국민 필독서예요. 2년 전. 근데 이 책은 정말 놀랍게도 저는 이 책이 사랑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측은 했었는데 이 정도까지 사람들이 많이 사랑할 거라고는 특히 책을 많이 읽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거를 재독을 하고 3회독을 하고 5회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는 저는 솔직히 예측은 못했어요. 근데 이 책은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냥 읽기도 쉽고 이건 읽기 난이도 하. 그냥 완전 하. 그다음에 분량도 굉장히 적다. 그래서 누구나 어렵지 않게 재밌게 읽을 수 있다. 그래서 퓨처 셀프 읽어보시고 저는 롱뷰는 이제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롱뷰는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읽으면 되거든요. 금융업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여기 잘못된 목표가 어떻게 2008년 금융위기에 빌미를 제공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가 있다. 서프라임 사태죠. 그렇죠? 2008년 금융위기는 월스트리트의 근시안적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 무책임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됐다. 금융위기 관련 월스트리트의 역할에 대한 의회 조사 과정에서 미 상원의원 칼 레빈은 이메일 대화 하나를 인용했다.
시한폭탄과도 같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무르익어갈 때 한 금융 분석가가 자신이 의뢰받은 거래 계약서 내용과 관련해 한 은행가에게 이게 계약서 세부 사항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은행가는 IBG, YBG라는 답변을 보냈다. 이게 뭐냐면은 I'll be gone, you'll be gone의 줄임말이에요. 뭐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분석가가 묻자 은행가는 이렇게 답변했다. 나도 없고 나도 당신도 이게 이미 사태가 벌어지고 나더라도 각오 없을 것이라고. 돈은 챙겼고. 그냥 그러니까 IBG, YBG니까 그냥 돈이나 챙기고 그냥 이 내용은 그냥 따지지 말자고. 다시 말하면 차입자가 대출 상환에 실패할 때쯤이면은 자신도 분석가도 그 자리에 없을 테니 그냥 그대로 진행하고 돈이나 챙기자는 의미였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레딧 스위스의 마이클 모브신과 댄 켈러하는 금융업계의 단기주의를 설명하는 한 보고서에서 금융업계는 전통적으로 먹을 수 있을 때 먹자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라고 밝힌 바 있다. 자신의 실적과 돈 버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유형의 자신의 실적과 돈 버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유형의 개인들에게 매력을 어필하는 것이 금융거래의 근본 속성이다. 이러한 개인적 특성을 통제하는 것은 어려울 때가 많다. 금융회사의 봉급은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높은 경우가 많다. 실제로 그렇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장기적인 신중한 투자보다는 위험률이 높고 단기적 성과가 선호하는 좀 더 공격적인 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 모브신과 켈러는 이렇게 말한다. 서구 문화에서는 많은 월급을 받는 것이 성공과 권력의 척도 그리고 용기 있는 행동의 척도처럼 여겨지고 있어서 좀 더 과감한 의사결정을 부추기는 결과가 된다. 서구 문화가 이 정도면 대한민국은 그냥 이거 끝판왕입니다. FCLT 글로벌이 수행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러니하게도 급여나 상여금만을 보상으로 받는 관리자들보다 근무하는 회사의 지분을 주식을 통해 보유한 자산 관리자들의 총 수입이 장기적 차원에서 훨씬 더 높았다. 그러므로 현대 금융업계의 부정 출발 문화뿐만 아니라 이를 부추기는 인센티브 구조가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을 따르는 사람들을 양산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금융회사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잘 되려면 오늘 제목이 여러분 모두가 이제 생존하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근본적으로는 뭐요? 일단 장기주의적 사고를 가져야 되고, 그냥 단기주의적 쾌락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근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제도로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회사는 정말 특히 대기업은 이 성과 측정을 할 때 보상을 주식으로 해야 돼요. 주식. 금융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업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장기적인 관점으로. 왜? 주식은 당장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 주식으로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때요? 주가가 올려야 되죠. 그럼 그게 그들만 혜택인가요? 아니에요. 주주도 혜택이고 거기에 예를 들면은 전 세계에는 다 연금 펀드가 있거든요. 그런 연금 펀드들도 투자해서 이득이 되면 뭐예요? 결국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다 돌아와요. 진짜 저는 이 롱뷰를 읽으면서 롱뷰에서 이런 거를 진짜 관점을 얻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모든 인센티브 시스템가 주식 중심으로 스톡 베이스드로 가면은 이거 대한민국은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바뀔 수 있고 다 같이 잘 될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롱뷰에서 제가 이거 듣고 나면 너무 뻔한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근데 롱뷰 읽으면서 저는 이걸 좀 제대로 이해해서 그래 이런 걸 진짜 기업의 회장들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봐서 이런 방향성으로 나라가 갈 수 있게 제도도 바꿔주고 좀 유인책도 제시하고 진짜 그럼 너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금융업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벌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다큐를 추천하면서 진짜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은 대한민국 금방 행복해질 것 같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할 다큐는 이미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어른 김장하예요. 어른 김장하. 이게 요즘에 그 헌법재판소의 한 재판관님의 사연 때문에 이 김장하 선생님이
이렇게 진짜 검색량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졌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울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다 연결돼요, 여러분. 이거 뭐 서구 문화라고 할 것도 없어요. 대한민국 문화에서는 많은 월급을 받는 것이 성공과 권력의 척도 그리고 용기 있는 행동의 척도처럼 여겨지고 있다. 성공한 사람의 척도가 뭐예요? 많은 돈을 받는 거. 다 99%가 그렇게 생각을 할 건데 성공한 사람은 뭐냐? 더 많은 사람을 도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왜냐면은 이런 다큐 보면은 다 그래요. 너무 멋있는 분이다. 그럼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이분을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 이 다큐는 제가 설명이 필요 없고 그냥 모두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분은 그냥 세상을 위해서 환원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똑똑하게 하셨고 안티프레질이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경상도 베이스인데 경상도 쪽에서 이제 기부 활동을 하신 건데 거기에서 그 경상도 베이스 지역 신문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후원을 하셨어요. 거기에 돈 벌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분이 진짜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냥 지방에는 이런 토 세력들이 있는데 그 지방에서 뭔가 한가닥 하면서 그러니까 뭐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겁내는 게 있어야 세상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데 자기는 그걸 이제 언론으로 판단을 한 거죠. 이게 진짜 박수가 나오는 얘기고, 그러니까 세상에 훌륭한 분들 많아요. 기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김장하 선생님처럼 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그냥 돈만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저 100억 냈습니다, 1000억 냈습니다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개입도 많이 해야 돼요. 진짜 그 다음에 이분을 통해서 세상에 정말 훌륭한 분이 많이 배출됐거든요.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어느 정도냐면은 제 인생은 어른 김장하를 알기 전과 알기 후로 나뉠 정도로 저도 이런 선생님처럼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더 구체적으로 살고 싶었는지 더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이 다큐를 보고 감히 조언을 드리면은 김장하 선생님이 자기가 한 일이 남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결국에 김장하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는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건데 맞아요. 선생님 인생에서 그걸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면 저는 선생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활동을 못하겠다 그러면 인생을 정리하는 인터뷰를 꼭 해주셔야 돼. 왜? 그게 기부한 거보다 10배 더 세상에 좋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감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다큐를 완성시켜 주신 그 PD님과 그 기자님이 계세요. 저는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 다큐는 한 명이라도 더 봤으면 좋겠어요. 넷플릭스 지금 나는 구독 안 하는데 한 달이라도 구독을 하시고 이 영상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인기가 확 올라가 갖고 그게 MBC에서 아마 그 한번 송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 다큐를 꼭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대국민 필독서 시리즈 강의는 정말로 뭐 제가 대국민 필독서라고 이렇게 선정한다고 해서 책이 다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롱뷰는 뭐 거의 많은 분들이 사보고 있지도 않으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해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토론하면서 놓친 부분 서로 좀 이렇게 잡아주고 제가 조금 더 본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조금 본 부분이 있으면 그 댓글로 써주시면 다른 분도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퓨처 셀프 마음의 기술 듀얼 브레인 롱뷰는 서점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많이 팔리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요 세 개의 책은 서점에 다 있거든요. 서점에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서점에서 책 많이 보면은 책 망가져서 못 팔거든요. 그거는 교보문고나 영품문고의 손해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상상스퀘어 출판사의 책임입니다. 책임이래. 우리가 책임을 떠안는 거거든요. 손해를 떠안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나는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런 분들은 서점에서 보세요. 나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 서점에서 보세요. 그렇게 해서 책 못 파는 거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 손해는 저희가 떠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강이라도 보세요. 마음의 기술 특강, 듀얼 브레인 특강, 퓨처 셀프 특강 지금 나오거든요. 책 진짜 아직 이렇게 좀 정서적 마음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특강만이라도 보세요. 그렇게 보세요.
저는 왜냐면은 대한민국이 우리 김장하 선생님도 진짜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필란트로피스트 독지가가 되신 건데 저도 저 입장에서 독지가가 되고 싶거든요. 근데 진짜 대한민국이 막 몇백억 몇천억을 쏟아 부어서라도 해내야 되는 게 문해력을 올리는 거. 이걸 못 올리죠? 답이 없어요. 여러분 듀얼 브레인 영상이 인기가 많으니까 댓글 1위가 뭐냐면은 판사 AI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판사 욕 써요. 판사 새끼들 AI로 싹 다 대체해야 된다고. 그게 될까요? 어림도 없는 진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듀얼 브레인이 될 수는 있는데 판사가 대체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재판이 뭔지 아시나요? 그거 모르면서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리 있는 판사, 어떤 뭐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판사도 있겠죠. 그렇다고 판사가 다 AI로 대체돼야 되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얘기하면은 99%는 제 얘기 싫어할 거예요. 그래도 올바른 소리 해야죠. 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엄마 아빠 행동을 잘 못해. 그럼 엄마 아빠 다 대체돼야 된다.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결국에는 국민 의식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롱뷰 얘기예요. 결국에 나쁜 짓을 하는 판사는 뭔가요? 어떤 목적 의식이 있고 결국에는 그건 이권이랑 연결돼요. 근데 이번에 우리 문영배 판사님처럼 정말로 그냥 우리가 와, 이분은 진짜 존경스럽다 그런 판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뭐예요? 인생에서 목적이 돈이 아닌 거예요. 소명인 거예요. 오늘 이게 다 연결되니까 좀 행복하네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뭐 1000명만 봐도 좋고 500명만 봐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행복한 거고 거기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스타트리님이 인용해주신 문장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겠네요. 문해력? 저 혼자 발악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안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저는 뭐라도 할 겁니다. 뭐라도 할 겁니다. 빡독을 해봐서 저는 가능성을 알아요. 저희 상상스퀘어가 아직 돈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돈 더 열심히 벌어서 그걸 다 사회로 어떤 식으로든 환원을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할 겁니다. 지켜봐 주세요. 저를 10년 동안 8, 9년 동안 팟캐스트로 지켜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한다면은 하는 사람입니까? 못하는 사람입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랑 해내겠습니다. 울컥하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